걷기보다 젊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걸 놓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압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자는 것. 하지만 젊게 사는 건 다른 문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음이 운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걷기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 몸과 뇌를 젊게 만드는 하나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눈빛이 반짝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운동량일까요? 식습관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젊음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게 될 거예요. 15분간 집중해 주세요. 이 1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장 젊음은 근육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나 운동을 젊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보 걷고 헬스장 다니고 요가하면 젊어질 거라고 믿죠.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노화의 시작은 근육이 아니라 신경 호르몬, 감정 시스템의 둔화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화는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먼저 둔해지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몸의 젊음은 근육보다 신경의 민첩성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60세라도 한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스마트폰 앱을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악기를 배웁니다. 다른 사람은 하루 일과가 늘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길로 산책하고 같은 TV 프로그램 보고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뇌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상 벌어집니다. 10년입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뇌는 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과 똑같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듯이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세포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반대로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젊음은 움직임의 양이 아니라 뇌가 새로움을 인식하는 빈도에서 결정됩니다. 매일 똑같이 만보를 걷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새로운 길로 걷는 게 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게 뇌를 더 자극합니다. 젊음은 시스템입니다. 근육만 아니라 뇌, 호르몬, 감정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젊게 유지하는 열쇠는 바로 새로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새로운 자극을 받는 사람의 뇌에서는 젊은 뇌의 대표 신경물질 도파민과 BDNF가 활발히 분비됩니다. BDNF가 뭐냐고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이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과 감정을 연결하는 젊음의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이 BDNF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 평소 듣지 않던 장르의 음악을 틀어보세요. 클래식만 듣던 분이라면 재즈를 들어보고 발라드만 듣던 분이라면 록을 들어보세요. 다른 길로 산책하는 것. 매일 같은 공원만 가지 마세요. 다른 동네로 가보고 처음 가는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손으로 새로운 동작을 하는 것.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손을 사용하는 새로운 활동은 뇌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작은 활동만으로도 BDNF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탠퍼드대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경의 젊음은 근육의 운동이 아니라 뇌가 익숙함을 벗어날 때 시작된다.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익숙한 음식, 익숙한 길, 익숙한 사람들. 편하니까요. 새로운 건 귀찮고 어색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처리할 때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자동 모드로 작동하죠. 그러다 보면 뇌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연결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는 뇌가 깨어납니다. 전두엽, 해마, 편도체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고 감정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뇌 전체가 일하는 거예요. 즉, 호기심을 유지하는 습관이 바로 걷기보다 젊어지는 습관입니다. 매일 만보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것 하나를 경험하는 게 뇌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호기심 루틴.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정입니다. 젊은 사람의 공통점은 에너지가 아니라 감정의 회복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회복하고 낯선 일을 두려워하기보다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젊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75년간 724명을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종단 연구죠. 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의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 생리적 노화 속도가 2배 느렸다. 감정의 유연성이 뭐냐고요? 화가 나도 금방 웃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몸속 염증 수치가 낮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았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면역 기능도 좋았습니다. 반대로 감정의 회복력이 낮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오래 끌고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았습니다. 그 결과 염증이 증가하고 혈관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졌습니다. 결국 젊음은 감정의 회복 속도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빨리 털어내는지가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화나는 게 당연해. 실망스러운 게 당연해. 이렇게 인정하면 감정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둘째, 긍정적인 해석을 연습하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배웠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의 전환이 실제로 뇌의 화학작용을 바꿉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감사는 감정의 회복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내가 맞아. 세상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태도가 우리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세요. 틀려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낯선 길 걷기입니다. 같은 동네라도 코스를 바꿔 걸으면 뇌는 새로운 지도를 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만 경로를 바꿔도 해마, 즉 기억 중추의 활성도가 15% 증가합니다. 매일 같은 공원만 가지 마세요. 다른 공원으로 가보세요. 같은 거리라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평소 지나치던 골목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는 처음이네. 어디로 가지? 저 건물은 뭐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뇌가 깨어납니다. 둘째, 호기심 저널 쓰기입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을 기록해 보세요. 공책에 써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에 써도 좋습니다. 오늘 처음 먹어본 음식 아보카도 샐러드. 생각보다 고소했다. 오늘 배운 단어 세렌디피티. 뜻밖의 행운을 의미한다. 오늘 새로 안 사실 토마토는 원래 남미가 원산지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움 기억 감정 연결 루프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도파민 분비가 증가합니다.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에요. 좋아. 새로운 걸 배웠어. 라는 신호죠. 이 도파민이 학습을 강화하고 기억을 굳히고 또 다른 학습을 동기부여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셋째, 감사 루틴입니다. 감사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입니다. UC 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8주간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면역력 지표가 23% 향상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친구가 전화해줘서 고마웠어. 저녁이 맛있었어.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뇌를 바꿉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는 뇌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뇌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정성이 감정의 회복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결국 노화를 늦춥니다. 젊음은 몸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루틴의 핵심이에요. 왜 호기심이 걷기보다 젊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몸을 움직입니다. 심장 박동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자극합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뇌 전체를 점화시킵니다. MRI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새로운 자극을 보여줬고 다른 그룹은 익숙한 자극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본 그룹은 전두엽 판단 기획, 해마기역, 편도체 감정과 동시에 활성화되었습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일한 거예요. 반면 같은 일을 반복한 그룹은 뇌의 활동 패턴이 점점 단순화되고 둔해졌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영역만 작동한 거죠. 즉, 뇌를 젊게 만드는 건 움직임이 아니라 신기함입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길을 걷는다면 뇌는 거의 일하지 않아요. 자동 모드로 걷는 거죠. 반대로 새로운 길을 걷거나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나 누군가와 새로운 대화를 하면서 걷는다면 뇌는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새로움입니다. 몸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뇌의 자극은 더 중요합니다. 이론만 말하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화가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0대 후반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걷기도 불편해졌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꽃 한 송이를 그려도 그 꽃잎의 곡선을 보면 신기해요. 색을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나오고 매일이 배움이에요. 신체적 불편함은 있지만 창의 활동을 통해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근 검사에서도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또 다른 사례, 60대 요리 강사 이아무개 씨입니다. 이 씨는 30년 넘게 요리를 가르치셨어요. 같은 요리를 수백 번 만드셨죠. 하지만 지루하지 않으시대요. 매일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재미있어요. 오늘은 찌고, 내일은 볶고, 모레는 구워보고. 같은 요리도 매번 다르게 느껴져요. 반복 속에 새로움을 찾아서 뇌 활성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매일 새로운 감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는 여전히 젊습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도 새로워질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15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기심의 온도입니다. 걷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처음 듣는 노래를 틀어보세요. 모르는 향을 맡아보세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들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젊음은 운동이 아니라 느낌을 새롭게 하는 습관입니다. 호기심은 최고의 항노화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아침에 다른 길로 산책하고, 점심에 새로운 메뉴를 주문하고,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의 뇌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